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도 전국이 이례적으로 푹푹 쪘습니다. 곳곳에 폭염경보까지 내려져 추석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런 더운 날씨에 전기나 물이 끊기는 사고까지 잇따랐습니다. 바로 동대구역으로 가보죠. 자, 윤도열 기자, 기차 타러 역으로 나오신 분들이 뒤로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도 많이 덥습니까? 네, 오늘 대구는 낮에 36.1도까지 올랐는데 지금도 여전히 덥습니다. 제 뒤로 고향 찾아서 내려오신 분들 그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고 가고 계신데요. 정장 차림 보기 어렵습니다. 다들 한여름 반소매 차림입니다. 네, 날이 덥고 동대구역 안팎에 귀성, 귀경객이 붐벼서요. 보통 9월 초부터는 접어두는 그늘막이나 미세한 물방울을 쏴주는 쿨링포구까지 모두 동원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추석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68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덥고 가을이 돼야 되는데 한여름이 너무 한여름같이 더 더워요, 날씨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처음 겪어보는 추석인데 이렇게 덥다가 전기와 물이 끊겨서 명절을 제대로 나지 못한 곳도 많았다고요? 네, 오늘 전남 여수, 돌산과 율촌 지역 1,600여 세대에 오늘 낮까지 24시간 넘게 물이 끊겼습니다. 네, 명절 연휴에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많았는데요. 더위에 물 사용량이 늘면서 정수장 물이 부족해진 탓입니다. 살수차까지 동원해서 오늘 낮부터 물 공급 다시 재개했는데요. 어제는 추석 대목을 앞둔 경기 부천의 한 시장에 6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 전력 양을 감당 못한 전선 탓이었는데 상인들 손해가 컸습니다. 죽기 시작하죠. 어떻게 싸게라도 줘버려야지. 절반 금액에 팔아야 돼. 어떻게. 냉동고에 물건도 놓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다고요? 네, 오늘 전국 80곳에 폭염경보가 또 78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곡성이 38도까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대구 인근인 경북 김천도 37.9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낮에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는 금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소나기가 내리고 찬 공기도 슬슬 우리나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에 모두 71일 등 올해 유난히 많았던 열대야도 토요일 아침부터는 사라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대구역에서 윤도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의료 상황 어떤지 저희가 밀착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한 남성이 솥불에 받쳐 안구가 파열됐는데도 여러 지역을 헤매다 15시간 만에 겨우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대형 병원의 응급실은 진료가 제한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눈을 크게 다친 환자가 급히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솥불에 받쳐 안구가 파열된 겁니다. 환자는 강원도 인근 병원과 서울의 한 빅5 병원 등에서 거부당한 뒤 약 15시간 만에 인천병원의 수술대 위에 겨우 오를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말씀으로는 거기서는 응급실 들어가자마자 내가 눈 다쳤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가라 그래서 어제 밤 한 11시쯤 오셔가지고요. 바로 입원 수속하고 전신 마취 준비하고. 추석 전후엔 예초기 칼나 등의 눈을 다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과 의료진이 부족해지면서 전국 응급실 중 안과 수술이 가능한 곳은 한때 평소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금 응급수술이 가능한 안과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요. 사실 전국에서 많이 오시기는 해요. 예초하시다가 돌에 튀거나 혹은 나뭇가지에 맞으셔서 안구 파열 또는 안구 출혈 이렇게. 이뿐 아닙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문연 동네 병원은 전국에 1,800여 곳이 채 안 됐고 큰 병원 응급실은 진료가 제한되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이탈 다른 건요? 혈압이나 이런 건? 아니, 근데 와도 될 것 같아. 어디 119요? 화재 현장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호흡곤란이랑 다리 부어서 오신 분도 있고 이런. 평일에는 그냥 40에서 50명 정도 오고요. 그 연휴 때는 한 60에서 90명 요 사이로. 아침에 성묘 갔다가 셔틀버스에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정부는 대부분의 응급실이 24시간 문을 연다고 했지만 배후 진료를 할 의사가 없는 탓에 환자를 그냥 되돌려 보내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우리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내년 말이면 임무가 끝나는데 그 뒤에 다누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주청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다누리를 달에 충돌시켜야 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지 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년 전 달로 향한 다누리. 원래 임무 기간은 1년이었지만 연료가 많이 남고 상태가 좋아 내년 말까지 더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와 미 나사가 함께 다누리의 2차 임무 연장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5년 이후 추가로 다누리 임무를 연장할 가능성과 다누리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4-5개의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데 핵심은 연료를 다 쓰기 전 다누리를 달 상공 100km에서 올리느냐 내리느냐입니다. 먼저 달 충돌 시나리오입니다. 고도를 낮추면 더 자세한 사진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비행체들의 안전을 위해 결국 달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연료를 쓰지 않아도 되는 동결 궤도까지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료 없이도 돌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 다 멈출 때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발사된 미국의 달 궤도선 에라로의 경우 당초 임무기간 1년을 훌쩍 넘겨 15년째 쓰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달 탐사 경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충돌 경보를 받고 저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보 때문에 회피 기동을 총 4회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원하는 궤도로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달의 신비를 풀 많은 자료를 보내오고 있는 다누리. 곧 결정될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